좀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방배지점의 신덕순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시장의 흐름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물론 어제는 비교적 큰 폭의 주정을 받았지만 코스닥 시장 오늘 또 옵션 만기이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또 중소형주의 강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최근에 중소형주 강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그 중소형주가 그 강한 장세가 뭐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바뀌는 것이 그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의 특징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대기업 중심의 그 기업들이 거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경제 민주화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기업 중심의 그런 그 경제 체제에 대한 그 반대 심리가 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등,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 중심의 그 반대 심리가 확산되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차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좀 육성하겠다. 이러한 그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국내 그 시장을 이끄는 기업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크고 좀 하드한 기업들보다는 좀 소프트하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 산업 구조로 좀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 구조가 이제 성숙기에 좀 도달함에 따라서 중장대하고 이제 좀 하드한 기업들이 좀 성장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한 엔터나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데, 이거를 틈새 시장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산업의 트렌드가 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제 중국과 연관지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조선, 자동차, 철강, 정유, 화학 쪽에서는 외부에서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제 내부에서도 조달이 가능한 이런 산업 쪽이기 때문에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 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수출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런 업종에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자체 조달을 하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먹고 즐기고 또 건강을 관리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현재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 아니고 중소형주의 강세는 앞으로 좀 더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한 대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소비와 관련이 있고 우리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좀 소비와 관련된 좀 소프트한 기업들,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트렌드에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볼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해외 기업에서 월트 디즈니나 마텔이라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해외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월트 디즈니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할 텐데요. 월트 디즈니는 계속해서 주봉으로 보면은 신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아동, 아동 만화 콘텐츠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디즈니의 이런 상승세는 앞으로도 콘텐츠 쪽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한테 이제 좀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마텔이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바비 인형으로 1960년대에 이제 유명한 기업이었었고요. 90년대에는 유아동용품 완구를 생산하는 피셔 프라이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토마스와 친구들까지 인수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완구 회사로 성장한 이 기업인데, 마텔이라는 주가도 계속해서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점을 찍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도 있지만 어린이, 특히 유아동 관련된 콘텐츠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 마텔의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린이 콘텐츠 관련 기업을 찾아보자라고 해주셨는데, 국내의 어린이 콘텐츠 기업 관련된 것 가운데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오로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오로라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198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01년도에 상장한 캐릭터 완구 디자인 전문 업체입니다.
오로라에서 이제 디자인 개발부터 제조, 판매까지 일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고요. 동사의 매출 비중 중에서 이제 수출이 90%라는 점이 좀 상당히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 매출 비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완구 제품에 관련된 잡지에서 뭐 리서치 조사를 했었는데요. 인지도 관련해가지고 오로라가 지금 미국에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아주 상당히 유명한 완구 제품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사의 성장 성장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09년도까지는 매출액이 큰 증가가 없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2010년도에 그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그 아주 상당히 인기몰이를 했던 그 캐릭터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매출액이 2010년도에 40% 이상 증가를 하면서 2009년 대비 2010년 증가하고 2010년 대비 작년도 증가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또 놀라운 것이 눈에 띄는 것이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이 무려 90%를 차지한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미주와 또 유럽 쪽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중국 쪽도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네, 이것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성장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장 모멘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잠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트 캐릭터인 유어와 친구들 캐릭터 부분에서 이제 컨텐츠 부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고유 캐릭터를 통해서 캐릭터 컨텐츠 산업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로라 또한 자사의 그 히트 캐릭터인 유와 친구들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라는 점. 2009년도에 이제 제작하면서 애니메이션을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 42개국에서 이제 방영을 했었고요. 2011년도 작년에서는 미국 제작사를 통해서 유와 친구들 2기를 이제 제작 배포하는 등 계속해서 이제 북미와 유럽 쪽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매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그 외형 성장을 도모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중국의 선진 시장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브릭스나 이런 브릭스 시장에서 매출처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제 점포수를 20곳까지 계속 증가를 시킬 계획으로 현재 예상 중이고요. 중국 완구 시장이 매년 연평균 3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진출, 그리고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성장세를 거두느냐가 오로라의 제2차 이제 도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완구사들이 분기별로 매출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그 분기가 4분기인데요. 4분기가 이제 서서히 다가옴에 따라서 4분기 실적 대비해서도 오로라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시즌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오로라의 매출은 4분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매년 그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영업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또 해외 쪽 매출 비중이 커서 그런지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많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지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최근 주가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이제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이제 5,620원으로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검은 선을 보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매매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콘텐츠나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매매 포인트입니다. 차트로 볼 때는 최근의 고점인 최근의 고점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돌파를 한 후에 올해 최고가인 6,800원대까지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 정도까지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지지선이 계속해서 확고하게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지지선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상승세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기술적으로는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잠깐 살펴보면은 올해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800억 정도 매출액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70억, 그리고 순이익은 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6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펀은 약 12배 정도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이런 뭐 미국에서 두 번째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펀은 14배에서 15배 정도를 받아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심주 오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 방배지점의 신덕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